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증시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중국 GDP가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미국 증시도 같이 덩달아서 소폭 하락 마감됐습니다. 또한 지난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에 그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는 결국 통과를 못 해가지고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대두됐습니다. 네, 이제 간밤에 지난 주말에 이제 해외 증시 변동상은 그랬었고요. 이제 금일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보면은 네, 오늘 오전 한 10시 반에 그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금리 발표를 했는데 결국엔 동결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의 환율은 강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네, 계속 꾼준하게 안정세를 보이죠. 근데 하지만 또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그러니까 수익 이익 난 거에 대한 이제 이익 실현이라고 생각되고요. 코스닥도 일부 그 살짝 수익 실현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선물은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를 좋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팜스빌이라는 회사가 또 상장을 하는데 이 팜스빌은 보조 건강 기능식품이죠. 건강 기능식품을 어, 판매하는 회사인데 가장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악마 다이어트입니다. 악마 다이어트인데 어, 저 첨부해야 될 걸 까먹었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회사라서 그 2018년도 한 해 1년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50억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모가가 13,500원이었나? 예, 그럴 거예요. 13,500원인가 1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건강 기능식품 너무 그 시장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이 판스빌도 좀 뭔가 좀 특별한가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판스빌이 또 온라인 그 쇼핑몰 운영해요. 그 어디냐 애플트리 애플트리 김약사네였나? 예, 김약사네. 예, 이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반 쇼핑몰이랑 똑같아요. 건강보조식품 쇼핑몰이랑 비슷한데 제가 한 가지 좀 그냥 이 회사가 과연 괜찮은 회사인가라는 좀 의문이 드는 이유가 우선 이 악마 다이어트 하나만 좀 반짝 제가 뭐 다이어트를 안 하니까 반짝 인기를 얻었다는 거 외에는 별로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뭐 건강보조식품이 추가로 뭐 플러스로 뭐 시력도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탈모도 예방한다든가 탈모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추가 기능 그 일반적인 건강 보조식품에 이런 추가 기능을 획기적으로 뭐 개발을 하고 생산해서 판매하면은 좀 눈여겨볼 만한데 그냥 일반적인 건강 보조식품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한 해 영업이익은 50억 정도 되고 그래서 내일 이제 상장을 하는데 내일 그 공모가가 전 딱 적당하다고 봅니다. 내일 뭐 상승하면 내일 만약에 시초가를 낮게 시작하면은 그냥 뭐 하루 데이 트레이닝으로 만약에 데이 트레이닝으로 상승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장 버프죠. 어,
시초가가 만약에 공모가랑 비슷하거나, 예? 공모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떨어진다면, 뭐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지도 저도 의문입니다. 네. 아무튼 뭐 생각 의외로 좀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내일 하루 데이 트레이닝으로, 예, 단타죠. 데이 트레이닝으로, 네, 좀 그런 종목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증시를 보면은, 네, 코스피는 0.2%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39% 상승 마감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도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은 좀 이렇게 팔고 있어요.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그나마 좀 소폭 사주는 것보다도 그냥 계속 관망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도 관망하고 있고, 근데 외국인은 조금씩 뭔가를 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너무 관망하다 보니까 종목을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오늘은 LG 디스플레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원래 제가 원하는 완벽한 신호는 아닌데요. 어느 정도 그냥 어, 어느 정도 한 50에서 한 60%? 제가 50에서 60% 정도 만족하는 그런 자리라서 우선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 이 종목은 LG전자가 지금 38%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10월 24일자 작년이네요. 작년 10월 24 기준으로 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급상을 보면요. 이제 오늘에도 기관이 이제 많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살짝 들어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연기금 등이에요, 등. 연기금만이 아니라 연기금 이외에 뭐 우체국 연금이라든가 기타 어 연기 기타 연기금, 그러니까 연기금 운용하는 다른 기타에서도 이제 계속 최근 들어서 매집을 하는 게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금리 발표했잖아요. 동결을 했는데 그 중국 지도부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경기 둔화에 긴장한 중국 지도부가 이제 외자 유치 단체 세일즈에 나섰다. 그러니까 오늘 이 뭐 시진핑이라든가 아니 리커창 총리죠. 리커창 총리가 그 뭐 오늘 뭐 BMW라든가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회사 임원들을 불러서 그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리커창 총리가 앞으로 감세와 비용 절감, 시장 문화 확대, 공평 공정한 관리 감독,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 강화 등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주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죠. 어, 미중 그 1차 협약? 협의에 대해서 구두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구두 합의를 한 내용 중에서 그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항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 좀 바로 그 지도부죠. 중국 지도부에서 이제 바로 행동에 나서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린 게 코스맥스였잖아요. 이런 걸 보고서 코스맥스를 추천드렸었는데 코스맥스 이건 역시 이건 저의 시각이었고 기관들은 그 14일 이때네 기관들은 LG 디스플레이를 눈여겨봤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중국에 그 OLED 생산 공장을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 국가에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감사를 했죠. 국가에서 감사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다가 OLED 공장을 이제 그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승리를 내렸는데, 그만큼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서도 좀 뭐랄까 투자를 많이 한 거를 좀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중국의 최근의 행동을 보고서 이 LG 디스플레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 베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업 실적은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안 띄어놨는데 영업이익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LG 디스플레이가 좀 더 지난 다음에 상승할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월 말? 전 10월 말부터 조금씩 상승할 줄 알았는데 벌써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군요. 두 달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좀 더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좀 신호가 뜨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뭐랄까 너무 좋아하는 차트는 아니라서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약간 분할 매수, 이 종목은 중장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분할 매수. 너무 또 대형주다 보니까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데, 중장기적으로 이게 제가 한번 시간 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LG 디스플레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5G가 구축되면은 제 생각하기에 최대 수혜 섹터죠. 분야가, 예, 저는 디스플레이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5G가 한마디로 인터넷이 가장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구글도 발표했다시피, 그러니까 아이고, 구글에서 최근에 이제 클라우딩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클라우딩 게임. 예, 클라우딩 게임 계획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모든 게임을 지금 구글에 회원가입을 하고 그러면 어, 뭐 가격 정책은 아직 얘기가 안 나왔지만, 예, 아직 가격 정책 얘기가 안 나왔지만, 어, 모든 게임을 그냥 다운받는 식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이죠. 실시간으로 굳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뭐 하드웨어 구동 없이 모든 게임의 구동이나 연산 처리는 이 구글 서버에서 알아서 해주고, 이제 밑에 사용자들은 디스플레이 하나로만, 네, 다 처리된 거를 이제 내려받아서, 이제 사용자들은 이 디스플레이에 이제 입력 몇 개만 가지고, 아니면 이제 가상 키보드죠. 예, 가상 키보드로 입력만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이 구글 서버랑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연동이 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저번에도 이제 한 달 전인가 이제 이런 계획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5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방이 되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최대 수혜 섹터는 저는 이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뭐 반응을 온 거라고 저는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5G도 많이 설치가 안 됐는데 벌써 디스플레이가 상승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일시적인 저는 뭐 수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중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유망한 분야는 이 디스플레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저는 이 좀 바닥을 다지고서 좀 신호가 오면은 그때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어설프게 지금 바닥을 다지고서 올라오는 거라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신호가 나온 이상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이 분할 매수를 오늘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종목이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오늘 특이한 게 경동나비엔이었던가요? 예, 경동나비엔이 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살짝 빠졌고, 펄어비스도 좀 잘 버텨주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도 또 고가에서 잘 버텨주고, 이것도 좀 미리 살짝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디스플레이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략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전략 수정이라기보다는 방향을 좀 바꿨다고 봐야 돼요. 네. 어떤 거냐? 지금까지 이 삼성전자는 이 디램에 대한 그 판매 방식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뭐 서버용, 그다음에 PC용, 그다음에 스마트폰용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이게 뭐랄까 섹터를 나눠서 판매 전략을 세웠는데, 최근에 이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어떤 게 두각이 됐냐? 바로 이 폴더블 폰이 디스플레이 하나 일종이잖아요. 예, 디스플레이. 이 폴더블 폰이 이 디스플레이의 하나 일종인데, 결국엔 이 디스플레이는 또 삼성 디스플레이의 개발작이죠. 삼성 디스플레이. 한마디로 삼성전자에서 이 디램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너지 효과죠. 시너지 효과를 이번에 제대로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의 디램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OLED. 플러스 시너지 효과죠. 네. 시너지 효과. 한마디로 삼성 디스플레이도 살고 삼성전자도 산 겁니다. 그래서 네, 디램도 아무래도 가격 안정세를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이 들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동안에 개발했던 이 OLED, 폴더블 OLED에 대해서 차차 결실을 맺는 거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다음 전략은 무엇인가? 2016년도에 그 IMA인가? 그 세계 그 스마트폰 전시회 있잖아요. 예, 그때 어떤 게 나왔냐면 롤러블이 나왔죠.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보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폴더블이 언제 시연됐는지 아시나요? 이 폴더블 OLED는 2010년도에 이미 시연회에 나왔습니다. 거의 9년 만에 나왔죠. 근데 이제 요즘 기술이 워낙에 빨리 발전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나온 이 롤러블 디스플레이도 곧 몇 년 후에 이 삼성전자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뭐랄까 전략일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네, 오늘 10월 21일 월요일 증시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관망 중이네요. 뭔가 좀 확실하게 네, 뭔가 좀 확실한 경기 부양책을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이제 경기 지표가 종종 안 좋은 게 나오면 이익 실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대응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